라티스 폴드에 대해서 설명을 할 텐데 좀 어렵긴 하더라고요. 네, 일단 이 라티스 폴드라고 하는 거는 그 폴딩 스킴인데 이제 라티스 기반이고, 네, 폴딩 스킴은 이제 저희가 어떤 다 폴딩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 프라이에서 쓰는 폴딩도 마찬가지고 다 더하잖아요. 근데 이제 폴딩을 하려면은 이제 물론 그 이제 위트니스랑 인스턴스를 그냥 더할 수가 있는데, 이러면은 이제 GK 속성이 깨지기 때문에 보통은 커미트먼트를 주고 더하게 시키거든요. 근데 그냥 더하면은 안 되고 항상 랜덤 리니어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하는데, 그래서 이제 패더스 커미트먼트가 쓰여요. 뭐 KGG 커미트먼트도 이걸 만족하지만 KGG 커미트먼트를 하면은 이게 더한 게 맞는지를 확인할 때 페어링 연산을 검증을 서킷에서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비싸니까 보통 패더스 커미트먼트를 검증을 하고, 뭐 그 말인즉슨 일티 커브 베이스드 커미트먼트만 쓰이는데 이제 퀀텀 컴퓨팅에 취약한 것도 있고, 사실 이것뿐만 아니라 일티 커브 기반의 커미트먼트가 보통 프라이 계열 옹호자들이 말하기로는 필드 사이즈가 너무 크다, 그리고 항상 베리파이 할 때 논 네이티브 아리스메틱을 써야 된다, 이런 등등등의 이유가 그대로 적용되고, 반면에 라티스 폴드는 이제 모듈 SIS 문제에 기반해서 낸 친구인데 퀀텀 레지스턴트한 뿐만 아니라 이제 프라이 계열에서도 쓸 수 있다라는 장점을 내세우는데, 그런 부분의 인트로덕션을 좀 더 적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이거는 하이퍼노바랑 거의 속도가 비슷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포이딩 스킴이 뭐고 어떤 게 문제인지를 보면은, 보통 서킷의 뭐 혹은 릴레이션을 x랑 w로 이제 표현하고, x는 많이 쓰이니까 퍼블릭 인풋을 표현하고 위트니스는 w로 표현을 하고, 만약에 저희가 이제 x만 공개를 하고 얘는 사실 어떤 수의 제곱이다라고 해서 w는 모른 채 증명해봐 라고 하면은 보통은 9만 주고 혹은 16만 주고 이제 정답자가 증명자가 3이냐 4를 알고 있는지를 풀게 하는데, 뭐 혹자들은 뭐 여튼 여기 다 했듯이 3이나 마이너스 3이긴 사실 두 개가 있지만 전체 도메인상으로는 뭐 그게 뭐 많지 않다고 하면 이것도 또 유효한 친구일 수도, 적어도 둘 중에 하나는 알고 있느냐는 증명할 수 있는데, 뭐 이 릴레이션 너무 쉬운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지만, 보통은 이제 NP 문제를 풀라고 하는 거고, NP 문제라고 하면은 이제 푸는 거는, 솔루션을 찾는 거는 정말 너무 어려운데, 그 이 솔루션이 맞는지 검증하는 거는 쉬운 문제가 NP 문제인데, 이제 예를 들어서 스낙 같은 경우에 EVM을 돌리는 이 친구는 되게, 그러니까 EVM에 대해서 잘 했는지를 다 계산하는 거는 계산 사이즈가 큰데, 뭐에서 검증 이거는 정확한 비유는 아닌 것 같네요. 정확한 비유는 아닌 것 같고, 사실 밑에 이게 더 정확한 비유 같대요. 개가 이 뼈를 찾는데 이 미로를 풀어보라고 하면은 이거 하나하나 여기도 가보고 여기도 가보고 어디가 맞는지, 갈림길이 있으면 여기가 맞는지 여기가 맞는지 다 트라이를 해봐야 되고, 이거를 가장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은 갈림길을 만날 때마다 분신수를 써서 모두가 다 모든 경로를 다 볼 수 있으면은 이제 쉽겠지만, 사실은 분신술 쓰는 거는 사실 없는 거고, 근데 만약에 누군가가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길을 찾아서 정답을 제시해 주면은 그 길을 따라가 보면은 이거 맞네라고 검증하는 거는 되게 쉽단 말이에요. 하여튼 요런 게 이제 MP 문제의 약간 쉬운 예시라고 생각 들고, 근데 문제는 이제 저희가 이런 XW라는 페어가 있는데, 근데 우리는 이런 걸 풀어야 되는 XW 페어가 되게 많고, 이때마다 스나크 프루프를 매번 만들면은 다, 안 그래도 스나크 프루프 만드는 게 비싼데 이걸 매번 만들면은 더더더 비싸니까 얘를 어떻게
줄일 수 없냐라는 거에 출발을 한 걸로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 폴딩 스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런 걸 이제 증명을 했어요. X3랑 만약에 X1이랑 W1, X2랑 W2라는 페어에서 X3, W3를 랜덤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만들어냈어. 그래서 X3, W3에 대해서 네가 스나크 프루프를 그러니까 폴딩이 잘 됐는지를 검증을 하고 X3, W3에 대해서 스나크 프루프를 만들 수 있으면은 이거는 너가 X1 그거의 재료인 그거의 원본인 X1 W1, X2 W2가 그 릴레이션에 속한다라는 거는 이미 예전에 이걸 증명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제 폴딩하고 마지막 X3 W3에 대해서만 스타크 프루프를 만들 수 있으면은 그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고 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방금 제가 근데 이 뭐 지금 예를 들어서 뭐 리스제로라든지 서신트에서 쓰는 거는 약간 IVC에 가깝고, IVC라고 하면은 Incremental Verifiable Computation이라고 해서 인크리멘탈하게 서킷에서 베리파이를 해서 리커시브 프루프를 만드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P에 해당하는 스나크 프루프를 매 페어마다 만들어줘야 돼요. 물론 이를 트리 형태로 만들어서 병렬로 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쓰는 컴퓨테이셔널 리소스는 어마무시하다인 거고, 만약에 이 폴딩에 대한 프루프를 만드는 게 스나크 프루프보다 싸고 이제 폴딩 프루프를 검증하는 게 스나크 프루프를 검증하는 것보다 싸다면은 사실 폴딩을 쓰는 게 훨씬 더 이득인 거죠. 그래서 폴딩을 쓰면 이런 식으로 그림이 바뀌고, 이 페어로부터 폴딩이 잘 됐는지에 대한 프루프를 만들 거고, 이 폴딩 베리파이어는 이 프루프랑 X0를 가지고 이거 맞네를 검증하고, 또 폴딩 프루프가 폴딩 베리파이어가 검증한 지난 페어랑 어큐뮬레이션 된 지난 페어랑 새로운 페어를 이용해서 또 프루프를 만들고, 다음 폴딩 베리파이어가 또 검증을 하고, 또 마지막 스텝에서는 마지막으로 폴딩한 거를 바탕으로 최종 어큐뮬레이트 된 릴레이션에 대해서 한 번만 스나크 프루프를 만들기 때문에 훨씬 싸다라는 게 사실 폴딩을 쓰고자 하는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빨리 약간 두 개 그림이 거의 같거든요. 아, 네네. 그래서 약간 이점이 잘 안 보이고. 아, 그게 여기 있는데, 그러니까 폴딩에 대한 프루프 만드는 이 FP가 네. 스나크 프루프를 만드는 P보다 싸고, 폴딩 프루프를 검증하는 게 스나크 프루프를 검증하는 것보다 싸면 V가 FV보다 비싸면, 반대로 말하면 FV가 V보다 싸면은 사실 아래가 더 싼 거죠. 이게 쌓이면 쌓일수록 더 싸지는 거죠. 예. 그렇기는 한데 이제 그 그림이 두 개가 있을 필요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냥 각각의 어떤 뭐 컴포넌트가 더 싸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 두 그림에서 뭔가 얻을 수 있는 게 잘 안 보이긴 해요. 근데 이해는 됐어요. 어쨌든 그 이 내용은 이해가 됐는데. 이거는 발표 이후에 한번 그럴까요? 디스커션은 이후에 녹화 끝나고 알겠습니다. 한번 또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질문 또 그림이 닮은 걸로 봐서 폴딩도 IBC의 한 종류인 거죠. 넓게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I'm not sure if I caught it properly, but like when you go up to the new instance process comment, the new instance, so or generally all of that, is x1, w1, x2, w2 just random values that satisfy the relationship R? It can be random variable, but normally W1 and W2 is constrained. Okay. So if the original problem is trying to solve that x and then w have a relationship, Yeah. W1
W1, W2, and then I guess X1 and X2 are just subsets of X, like the general XW Yes. that would solve the relationship. Yes, yes, yes. And then X3, W3 is created from those two. Yes. That, and then the next paragraph is, sorry, step one out. Proof only validates new instance. So when it says not only validates new instance, that means it ensures that F3, W3 is correctly made from X1, W1, and X2. to Yeah, that should be checked by forwarding verifier. Okay, that's okay. Yeah. So what forwarding verifier does is that whether X3 and W3 is construct where based on those two pairs. It can be not only two, it can be K pairs. Yeah, that's what I want to say in this line. So 그리고 이제 폴딩은 보통 이제 랜덤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만들고 그 말은즉슨 커미트먼트 그리고 만약에 랜덤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사실은 뭐 X랑 W에 대해서 직접 할 수는 있어요. 그러면은 무슨 문제가 있냐면 폴딩 베리파이어가 그 위트니스를 여기 보면 폴딩 베리파이어가 X0 뭐 이런 걸 받아야 되는데 폴딩 베리파이어가 위트니스를 다 받아버리면은 전혀 서싱트 하지도 않고 GK 속성도 없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는 표시가 안 되지만 여기 X에는 W에 대한 커미트먼트가 없는데 여기 X에는 이 W에 대한 커미트먼트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걸로 폴딩을 할 거예요. 그게 여기에 표시되어 있는 것처럼 XW 이외에 커미트먼트가 이제 추가가 될 거고 요걸로 베리파이어는 이제 폴딩 프루버가 커미트먼트 W3에 대한 커미트먼트를 줄 텐데 이 친구가 원본인 이제 W1에 대한 커미트먼트, W2에 대한 커미트먼트로 컨스트럭트가 되구나로 폴딩 잘 됐다 이렇게 체킹을 하거든요. 아무튼 GK와 서싱트니스 때문에 이제 커미트먼트에 대해서 랜덤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써야 되는데 그 말은즉슨 커미트먼트는 어디티브 호모모피즘을 만족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프라이 베이스드 스타크는 머클 트리를 쓰는데 머클 트리가 예를 들어서 머클 루트를 더한다고 해서 호모모픽하지는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어떤 리프 4개에 대한 머클 루트에 다른 머클 리프 4개에 대해서 머클 루트를 합친다고 해서 그 머클 리프를 랜덤 리니어 컴바인 한 거에 대한 해시가 나오진 않을 거예요. 해시 특성상 그렇게 나올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폴딩 스킴은 그러한 이유로 프라이 베이스 스타크에서는 쓸 수는 없었고 대신에 이제 일립티컬 베이스드 스나크에만 쓰였는데 이제 근데 일립티컬 베이스드 스나크는 이제 여기 있듯이 large field 써야 되고 이제 폴딩을 베리파잉 할 때 이제 foreign field에 대해서 혹은 뭐 long field, non-native field에서 오퍼레이션 해야 되니까 비효율적인 게 이제 문제인 거죠. 포인 필드가 뭐예요? 어떤 거예요? 뭐 일립틱 커브에서는 베이스 필드랑 스칼라 필드가 있는데 보통 저희가 그 스칼라 필드에 대해서 서킷을 짜는데 나오는 프루프는 베이스 필드로 나오니까 얘를 다시 스칼라 필드로 서킷을 짜면은 항상 레인지 체크랑 동행해서 가야 되는데 이게 비효율적이다. 뭐 그거를 극복하려는 기법들이 뭐 이번 데브콘에도 많이 소개되고 뭐 미나 북에도 막 얘기되고 하긴 하지만 여튼 이거는 타원 곡선 기반의 프루빙 스킴은 안고 가야 하는 숙제이긴 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거를 풀려고 이제 저자가 아타이 커미트먼트라는 거를 커미트먼트 스킴으로 쓰려고 하고 이 친구는 이제 동영암호에서 많이 쓰이는 개념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자가 나중에 속도 비교를 할 때도 뭐 장점으로 내세우는 게 이거는 이미 동영암호 계열에서 이미 잘 최적화된 친구가 있으니까 그거를 리유즈 할 수 있다 막 이런 얘기도 하기는 하는데 여튼 이제 아타이 커미트먼트는
라티스 기반 이제 암호화 크립토그래피인데 라티스가 그럼 뭐냐면 저에게 주어지는 거는 이 B1부터 Bn까지의 벡터들이 주어져요. 이거를 기저 벡터 혹은 베이시스라고 불리는데 이제 여기서 n은 랭크라고 불리고 d는 디멘전이에요. 뭐 2차라고 하면은 1,0,0,1이 우리가 늘 알고 있는 기저 벡터로 쓰이는 건데 사실 이 라티스가 주어지면은 될 수 있는 기저는 이렇게 무수히 많아요. 기저가 될 수 있는 거 되게 많고 기저는 마음대로 정하면 돼요. 조건은 논리니어 인디펜던트만 하면은 리니어 인디펜던트만 하면은 기저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유명한 문제가 있는데 이제 만약에 shortest vector problem이라고 해서 어떤 기저가 베이시스가 주어졌는데 이거를 표현할 수 있는 norm이 혹은 디스턴스가 가장 짧은 걸 찾아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하고 퀀텀 컴퓨터도 풀기가 굉장히 그건 모르죠. 아직 알고리즘이 발견이 안 됐다라고 어렵다고 믿어지고 있죠. believed hard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문제가 있는데 디멘전이 3고 랭크가 3인 이 라티스에서 가장 짧은 걸 찾아보라고 했을 때 이 답은 가장 짧은 벡터가 1,3,-1이라고 하고 그때 x1, x2, x3가 이거라고 하는데 딱 봐도 3차원인데도 어려워 보여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이 문제는 베이시스를 잘 정해야지 어렵고 만약에 저한테 1,0,0, 0,1,0, 0,1,0, 그러니까 1,00, 0,10, 0,10,1을 주면은 저 풀 수 있어요. 0,0,2일 거잖아요. 기저 벡터가 제일 짧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기저 벡터를 베이시스를 어떻게 주냐에 따라서 문제가 어려운지 안 어려운지가 정해진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worst case problem이라고 해요. 기저가 어렵게 줘야지 어렵고 기저를 쉽게 줘버리면 이거는 쉬운 문제예요. 근데 이제 아타이라는 사람이 이 논문에서 short indicia solution이라는 프로그램을 또 냈는데 뭐냐면 A라는 벡터를 카파가 이제 row, M이 컬럼이 되고 이제 GM이 이제 솔루션 찾아야 되는 솔루션 벡터가 될 텐데 A를 네가 유니폼하게 랜덤하게 샘플링 하고 이때 A times X가 0이 되게 하는 X를 찾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을 증명해요. 그러니까 리덕션이죠. 문제를 치환을 해서 리덕션해서 이 SIS를 풀 수 있는 알고리즘이 존재하면은 SVP도 풀 수 있어. 근데 SVP가 겁나 어려운 건 이미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SIS도 어려워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왜 좋냐면 그 전까지는 베이시스 벡터를 어렵게 줘야 되는데 이 어려움의 척도를 일반 유저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 예를 들어서 라이브러리가 주는 걸 쓸 텐데 그 라이브러리가 제대로 했는지 어떻게 믿지? 막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SIS 문제는 뭐가 좋냐면 A를 그냥 유니폼하게 뽑으면 돼요. 근데 유니폼하게 뽑는 거는 어렵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average case도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얘가 리덕션한 게 worst case의 SVP를 average case의 SIS로 문제를 바꿨고 그래서 현대 암호에서 이 기반으로 암호 알고리즘을 만들 수 있게 됐어요. 근데 그런 X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없을 수도 있죠. 모르겠어요. 없을 것 같아요. 없을 저기 1, 0, 0, 0, 0, 1, 0, 0 그렇게 있으면 X가 0일 때만 되잖아요. 그거죠. 그 A가 역행렬이 있으면은 X 0밖에 안 되는데 역행렬 없네. 역행렬도 없고 왜냐면 이게 스퀘어 매트릭스가 아니니까 역행렬 인버스 매트릭스는 당연히 없고 여튼 어렵다. 저도 디테일하게는 보지는 못해서 이게 솔루션이 항상 있느냐는 제 발표 스코프는 아니어서 성형계 수책 뒤져보면 내용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생각. 근데 아니요. 선형대수로 풀 수 있으면 이건 어려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아니 거기서 이제 x의 존재성에 대해서. 존재성만 얘기하면 맞아. 뭔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선대책에서 스퀘어 매트릭스만 엄청 다뤄서 이렇게 스퀘어 매트릭스 아닌 케이스 좀 궁금하긴 하네. 근데 컨트롤 이그젬플이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그냥 1, 0, 0, 0, 0, 0, 0, 다 0이요. 그거는 그거는 유니폼하지 않잖아요. 유니폼하지 않은데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쉽죠. 네, 근데 그런 부분에서는 그냥 AX equals 0이 그냥 뭐 솔루션 없을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죠. 1, 0, 0, 0. 네, 다이아고널만 1인 매트릭스. 네. 그럴 때 0으로 만드는 x 벡터가 뭐예요? 0, 0, 0. 0이 아니어야 되는 거죠. 논제로 인티저. 네, 그래서 솔루션이 없는 거죠. 그 X가 0이 솔루션이 없는 거. 네.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건 제 스코프이 아니어서 열심히 보진 않았어요. 근데 이 SIS의 이제 제너럴라이즈드 버전이 모듈 SIS인데 이 모듈은 찾아봤는데 이제 여기 차이점이 있어요. 보면 알겠죠. 이제부터는 여기서는 사실 GQ 필드라고 생각하면 돼요. 파이나이트 필드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파이나이트 필드 이 친구는 그냥 파이나이트 필드도 아니. 이거는 무한체, 인피니트 필드. 여튼 인티저가 다 들어갈 수 있는데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가 다르냐면 이 파이나이트 필드가 들어가는 자리에 링이 들어가요. 링. 그래서 이 모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제 근데 이 링이 벡터 형태로 디멘전 있잖아요. 튜플 형태의 링을 모듈이라고 하더라고요. 링인데 디멘전이스 모듈이에요. 그래서 모듈 SIS 문제로 바꾸고 이게 이제 깊이는 안 가봤지 동영암에서 쓰는 약간 기본 우리는 파이나이트 필드 위에서 쓰는데 얘네들은 링 위에서 이제 하는데 이제 하여튼 모듈 SIS 문제를 위해서 풉니다. 근데 이걸 왜 쓰는지 왜 파이나이트 필드 아니고 링을 왜 쓰는지는 제 스코프이 아니에요. 이거는 아마 동영암호를 좀 공부하다 보면은 나올 것 같은데 제 스코프는 아니어서 더 깊게는 사실은 못 봤고 그때 fx 예전에 이게 fx인데 이때 x d 플러스 1은 이제 사이클로토믹 폴리노미얼이라는 형태의 친구고 이 d는 2의 거듭 제곱 형태다. 이 정도로만 일단은 이때 쓰이는 링은 이거고 그러니까 r은 한마디로 r의 디그리는 d보다 작다. 일단 그렇게만 알아주시면 되고 RQ는 뭐냐면 R이 폴리노미얼이잖아요. 코에피션트들은 다 Q보다 작다. 코에피션트들은 FQ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그게 삽입된 저기에 적혀있는 내용이 그 뜻인가요? 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링은 폴리노미얼인데 이미 GX라고 하면은 정수 개수를 가진 모든 폴리노미얼을 x d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거든요. 그러니까 디그리가 d보다 낮을 수밖에 없어요. 이 R의 맥시멈 디그리는 d-1이에요. 근데 그 모든 코에피션트들은 다 Q보다 작아요. 왜냐면 Q로 나눌 거니까. 그 말이에요. 저거 필드일 것 같아요. 저 R. R 필드 아니다. 링 맞아요. R은 링이고 R은 폴리노미얼이에요. 왜냐면 GX가 폴리노미얼이잖아요. 그래서 R은 필드가 아니라 링이에요. 왜냐면 필드는 인버스가 다 있는 게 필드인데 링은 인버스가 없어도 되고 폴리노미얼은 인버스가 없긴 해요. 네, 제가 좀 찾아볼게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라티스 폴드에서는 이제 정의는 여기 있긴 한데 이 A times X가 커미트먼트고 요건 커미트먼트가 되려면은 또 우리가 쓰이는 GK에서 커미트먼트가 되려면 보통 세 가지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되는데 하나가 하이딩 원본 메시지를 커미트먼트로부터 찾을 수가 없어야 돼요. 근데 이거는 당연한 게 A가 랜덤이면은 하이딩 됐다라고 그리고 정보도 압축되고 하니까 이건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A에 그게 없어요. 인버스가 없어. A에 인버스가 있으면 찾을 수 있는데 A에 인버스가 없는 게 일단은 그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바인딩은 이제 이거를 네, 질문 있나요? 여기서 그 A랑 W가 커미트했다고 하면 A랑 W를 그냥 multiply해서 주는 거예요. 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비니첸이라고 이거 이 저자가 말하기로는 아타이 커미트먼트 속도는 포세이돈 해시만큼 빠르다 라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빠른 거죠. 하여튼 그렇고, 이거를 그림을 넣을까 말까 하다가 안 넣었는데 일단 바인딩 속성도 만족해요. 바인딩 속성은 여기도 밑에가 있긴 한데, 이 바인딩 속성이 만족할 이 커미트먼트에 이 만족하려면 그 x가 베타 사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여기 보면은 만약 자 여기 이거는 피드백 주시면은 제가 그림을 넣을까 말까 할게요. 그러니까 AX1이 있는데 만약에 요걸 만족해. 근데 X1, X2가 달라. 그 말은 즉슨 요걸 찾아야 하는 거잖아요. X1 빼기 X2가 0이 아닌 친구를 찾아야 되는데, 그 말은 즉슨 이 SIS 문제를 푼다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SIS는 바운더리가 베타인데 이 SIS의 바운더리는 2베타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바인딩을 깰 수 있는 알고리즘이 있으면은 SIS 2베타 문제를 푸는 거랑 같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코멘트 주시면은 사실 여기에 그 내용이 있긴 한데 주시면은 제가 그 그림을 추가하고, 그리고 컴프레션도 만족하는 게 이게 결국 이 벡터의 디멘전이 카파인데 n보다 카파가 적으면은 당연히 컴프레션이 된단 말이에요. 여기 n이 아니라 카파가 와야 되겠네. 카파가 여기로 와야 되네. 하여튼 이게 아타이 커미트먼트고, 사실은 여기 조금 더 있긴 한데 이거는 큰 문제 흐름상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이거 이미지 오히려 자르는 게 나을 수도 있겠네요. 아, 커밋 알고리즘이 여기 안에 있네요. 그림 안에. 아 그렇네요. 네. 이것도 피드백 주시면은 요게 그림을 살릴지 말지도 정할게요. 사실은 요게 디테일하게 들어가야지 의미 있는 term들인데 사실 제가 이번에 준비한 흐름에서는 필요하진 않아가지고 오히려 또 이런 그림도 제가 그림으로 좀 알기 쉽게 대체할 수도 있고, 하여튼 의견 주시면 이거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SIS랑 다르게 모듈 SIS는 여기 있네. 필드 대신에 링을 여기 쓴다고 돼 있는데 링을 쓰는데 이제 knowledge soundness를 정의하는데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몇몇이 있어요. 왜냐면 이제 knowledge soundness를 증명하려면은 어떤 extractor가 있어서 어떤 커미트먼트로부터 뭐 어떤 알고리즘이 존재해서 witness를 네가 알 수 있느냐를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근데 문제가 모든 링은 인버터블하지 않아. 그래서 그럼 이 사람이 witness를 알고 했는지 안 했는지를 증명하기가 어려운 문제도 있고, 그리고 인버션이 있다고 쳐. 근데 그 인버션은 놈이 굉장히 커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버스 전에는 놈이 작은데 인버스 해버리면은 놈이 갑자기 커질 수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은 놈이 커져버리면 바인딩 속성이 안 만족하는데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인데 이제 이런 거를 해결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아타 커미트먼트는 아래 그림과 같이 어디티브 호모모피즘이 만족하고, 이 밑에서도 얘기를 할 텐데 바인딩 프로퍼티가 만족하려면은 W1 플러스 베타 W2가 이제 계속 그 바운더리의 경계 안에 있음을 증명을 해야 되는데, 이 베타 그러면 이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베타를
잘 뽑아야 되는 게 문제가 있고 더했을 때도 안 넘는 걸 증명을 하거든요. 베타 큰 걸 뽑으면은 넘어버릴 거고 더했는데 넘어버릴 수도 있고 여튼 이런 문제가 밑에 어떻게 푸는지가 나오는 게 핵심이에요. 여기에서. 그리고 여기서 라티스 폴드에 쓰는 놈은 개수의 최대인 인피니티 놈을 씁니다. 여기까지가 백그라운드인데 질문 있나요? 여기서 VI가 뭐예요? VI는 coefficient. 이거 벡터니까 벡터의 엘리먼트, V는 뭐예요? 벡터의 norm. 알겠습니다. 근데 벡터는 지금 링이어서 폴리노미얼을 쓸 거고 각 코에피션트들. 여튼 그런 것도 넣으면 좋겠다 하는 거 다 발표 듣고 피드백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게 호모몰피즘을 만족하는 어떤 커미트먼트는 발견했는데 여기에는 지금 중요한 제약 조건이 있는 게 놈이 계속 유지가 돼야 돼. 폴딩하면서 랜덤 리니어 커뮤니케이션 계속 하는데 놈이 계속 유지가 돼야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걸 어떻게 싸게 할 수 있을까가 이 친구가 라티스 폴드가 푸는 문제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왜 넣었는지. 안 그러면 바인딩이 깨지니까. 그래서 그럼 사운드니스가 깨진단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거라고 증명했는데 내가 원하는 제약 조건을 만족 안 하는 거짓된 걸로 사운드니스 에러를 허용하겠다는 말이니까. 그래서 반드시 어떤 128비트 보안이 있으면은 여기 내에서는 사운드니스가 만족해를 증명하려면은 놈을 유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왜 깨지는지는 이 발표 범위 바뀌고 왜 깨지는지 아까 왜 깨지는지는 이거. 아까 거기서 베타보다 작아야 됐다고 했잖아요. X의 이거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는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하시면 이거예요. 이 제약 조건을 했으면 만족하는 이 식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그냥 생각해 보시면 X 찾았어. 2X, 3X, 4X, 5X 다 만족할 거 아니에요. 그거에 그거를 줄여서 하나로 만들려고 한 거고 그게 굉장히 어렵다. 이 제약이 없으면 어렵다. 하나로 만들려고 베타보다 근데 이게 제 스콥에 바뀐 거는 항상 해가 존재하느냐는 스콥 밖.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피겨 3이 아닌데 피겨가 피겨는 조금 위에 있습니다. 이제 바뀌었구나. 피겨 5 같다. 그것도 하여튼 이제 항상 폴딩이 잘 되려면은 이제 바인딩이 안 깨지는 거를 계속 이제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제 저자는 이제 그래서 폴딩 한 스텝만으로는 이게 안 되니까 여러 단계로 나눠요. 그 폴딩 예를 들어서 폴딩 프루브, 폴딩 베리파이어 이거를 세 단계로 나누는데 그럼 세 단계로 나누는데 이게 이렇게 나눠도 돼? 이게 이제 리덕션 오브 놀리지인데 그러니까 리덕션이 그거잖아요. 릴레이션 A를 릴레이션 B로 리덕션, 릴레이션 B를 릴레이션 C로 리덕션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놀리지들은 알고 있어야 그러니까 마지막 최종 아웃풋으로부터 지난 리덕션 전에 있는 놀리지를 알아야지 할 수 있다. 여기도 각각 그게 있어요. completeness, soundness 등등을 증명을 여기 만족하는 걸 증명하기만 하면은 릴레이션을 리덕션을 해도 괜찮다라는 걸 이용해서 풀 거고 라티스 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음과 같이 expansion, decomposition, fold라는 세 단계로 리덕션을 거쳐서 폴딩을 할 거고 그래서 그림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제가 이 밑에 보면 알겠지만 rcomp가 rcm으로 바뀌고 racc가 revel로 바뀌긴 할 텐데 어쨌든 이게 컴이 이제 컴퓨테이션 해야 될 거고 ACC가 어큐뮬레이션 된 것들. 그래서 rcomp가
accumulate로 바뀌고 accumulate 두 개가 여러 개로 분리되고 그게 하나로 fold이 돼요. 근데 이게 지금 노테이션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은 내가 ACC, RComp로 쓰는데 뒤에서는 제가 REVAL, RCM 등으로 막 얘네들도 섞어 써서 잘 유익 있게 보시면 되고 다, 네. iComp는 벡터인 거죠? 그 아까 그 컴퓨터 둘 다 벡터의 네. 할때 그 x랑 이제 모양이 똑같아. 맞아. 이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x, w. 근데 x에 커미트먼트가 있는 친구. 아, 네. 근데 ACC가 eval로 되는 게 뭐냐면 왜 있냐면 얘 하나가 더 있어요. 이제 V라는 친구가 더 생길 거거든요. evaluation 한 거. 그러니까 그게 왜 생겼는지를 fold 단계에서 확인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도 배경 지식으로 알면 좋은 게 이제 각 베리파이어 입장에서는 그럼 이 릴레이션이 정확히 이 릴레이션을 만족하는지를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검증도 해야 되고 이게 이 R 컴프 같은 경우에는 그냥 XW만 있을 테니까 우리가 위에서만 그냥 위에서 본 걸로 R 컴프에 대한 증명하는 거는 그냥 이거 뭐 더하기 알파 했더니 얘 나오기만 하면 끝이거든요. R 컴프는 뭐 더하기 알파 곱하기 뭐를 하면은 뭐가 나오네만 하면 돼요. 보통 우리가 쓰는 폴딩은 랜덤 리니까 왜냐면 R 컴프에 있는 거가 사실 이거 잠시만 올라갈게. 이런 걸 다 어떻게 설명을 깔끔하게 할 수 있을지가 잘 모르는데 여튼 이게 R 컴프거든요. 이게 R 컴프라 생각하시면 되는데 XW 여기서 XW가 만족하는지를 증명하진 않아요. 왜냐면 그거는 마지막 사실 또 여기서 얘를 우리 디사이더라고 부르거든요. 폴딩에서 맨 마지막에 있는 친구가 결국 폴딩 마지막 잘 됐고 프루프 내는 이 친구 디사이더라고 하는데 막 스텝에서 폴딩할 때 그러니까 이 릴레이션에서 증명하는 거는 이 두 개, 그러니까 요 세 개만 받을 텐데 요거 더하기 랜덤에 요걸 더했더니 얘가 나온 애만 증명하거든요. 그러니까 R 컴프에서 증명해야 될 건 얘밖에 없는데 이제 R eval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 놈 유지가 잘 됐는지를 체킹하기 위해서 R eval이 있어요. 이 정도 그 하이 레벨 백그라운드를 알고 가면 좋긴 할 것 같아요. 네. 그럼 X1이랑 그 오메가 1이랑 그 뷰티니스 1이랑 그 릴레이션을 증명하는 거는 아까 세 스텝 중에 맨 마지막 스텝. 아, 예. 그거는 여기서 각 단계에서 할 수 없고 맨 마지막에서만 할 거고. 근데 그래도 되는 이유가 여기 이거는 전 페이퍼에 있겠지만 그렇게 해도 어딨냐? 그렇게 해도 된다. 왜냐면 요거에 대해서 증명만 똑바로 하면은 이거 다 맞다라는 거는 아마 전 이 페이퍼에 있을 거예요. 출처는 모르겠지만 그게 있으니까 이걸 쓰는데 그래서 각 폴딩 스텝에서 증명해야 되는 그 R컴프에서는 랜덤 리니어 컴비네이션이 맞는지만 증명하면 되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저희는 놈이라는 게 더 있으니까 이제 이걸 어떻게 증명하느냐. 그래서 아까 V가 더 붙는다고 했거든요. 이 V는 왜 어떻게 이 V를 써서 그걸 증명할 수 있냐가 아마 따라가면서 들어야 되는 거긴 해요. 그래서 하여튼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R accumulation은 evaluation 뭔가 evaluation 된 값이 있어요. 그리고 R comp는 우리 그냥 쓰는 그 XW에 커밋된 W가 X에 포함된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시작은 당연히 이렇게 받겠죠. accumulation 된 친구랑 그냥 W로 커밋한 걸 그냥 instance public value로 옮긴 이 친구를 맨 처음에 인풋으로 받을 거고 맨 처음에 해야 되는 이 expansion에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인풋에서 이 CM을 eval로 바꿔줘야 돼. 근데 뭐 여기서 잠깐 설명하자면은 어디에 evaluation 해?
안 정해졌잖아요. 2단계에서. 그래서 그냥 임의로 제로 벡터에서 이밸류에이션 하긴 합니다. 그리고 이 디컴포지션을 해서 R 이벨 두 개인데 두 개를 다 K배만큼 뻥튀기해서 두 개를 2K로 만들어줘요. 이거는 이제 뭐 사실 그 이런 레인지 체크 같은 거를 딱 느낌상 레인지 체크 같은 게 필요하겠구나라는 게 있다고 하면 이거는 이제 GK에서 흔히 쓰이는 테크닉이긴 한데 예를 들어서 바이너리 디컴포지션 같은 걸 떠올리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임의의 수를 혹은 그러니까 뭐 바이너리 디컴포지션 아니면 빅인티를 64비트로 디컴포지션한 거 림화, 멀티 림 다 이런 걸 멀티 프리시션 아리스메틱 뭐 이런 걸 떠올리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15 같은 경우에는 1 더하기 2 더하기 4 더하기 8 이런 식으로 요런 디컴포지션을 할 거고 그러면은 여기서 자연히 떠오르는 거는 각 디컴포지션 한 이 친구가 0과 1이냐 아니면 64비트로 디컴포지션 하면은 각 컴포넌트가 0과 2 to the 64 빼기 1에 속하느냐를 자연히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 여기서도 잠깐 하이 레벨로 말씀드리자면 익스펜션과 디컴포지션은 정말 간단하게 그냥 체킹만 하고 다 폴딩 단계로 밀어요. 폴딩에서 한 번에 다 체크를 할 텐데 그럼 폴딩에서 아까 저 서두에서도 얘기했듯이 A 더하기 알파 곱하기 B인데 알파 잘 뽑아야 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 아무렇게나 샘플링 하지 않고 어떤 서브셋에서만 샘플링 할 거고 이것도 동영암에서 쓰이는 테크닉 같아요. 잘 샘플링해서 알파도 잘 선택할 거고 그 A 더하기 알파 베타에도 잘 쪼개졌으니까 더해도 절대 그 원래 이 B라는 놈이 안 넘게 하는 건데 이게 하이 레벨이고 다시 한번 이게 되게 중요하니까 다시 한 번만 강조하자면 익스펜션이 하는 역할은 폴딩에서 필요한 어떤 폼이 있어. 얘는 지금 이벨만 받아요. 그러니까 커밋을 이벨로 바꿀 필요가 있어. 근데 어디에 이벨루에이션은 할 게 없어. 안 정해졌으니까 0에 해요. 0에. 원래는 랜덤한 포지션을 해야 되는데 0에다 이벨루에이션 하거든요. 그리고 디컴포지션은 요 바운더리가 B인 친구를 B로 낮춰요. 이게 뭐 2의 바이너리면은 이게 2가 되겠고 64비트면은 2 to the 64가 될 거고 근데 여기서는 어떤 B를 정해서 해. 그리고 폴딩에서 실제로 다 이 모든 컴포넌트가 다 B 안에 있는지 체킹도 하고 무슨 이밸루에이션 했잖아요. 거기 이밸루에이션 한 건지 맞는지도 봐야 돼요. 근데 이게 왜 이게 이거를 다 썸책으로 풀 텐데 근데 썸책 이제 비니첸이 되게 리덕션 되게 좋아하던데 결국 썸책은 사실 모든 도메인에서의 합이 뭐다라는 걸 증명하는 건데 결국 이터레이션을 프로버나 베리파이가 이터레이션을 거치면 나오는 게 랜덤한 포인트에서 얘가 나오느냐로 리덕션 되거든요. 그러니까 썸책은 어떤 랜덤한 포인트의 값이 얘냐에 대한 그런 문제이긴 해요. 그거는 옛날 룩업 때 왜냐면 프로버가 매번 베리파이어가 랜덤한 변수 하나를 계속 랜덤한 친구로 주잖아요. 그러면서 변수가 하나씩 줄면서 f에 r1, r2, r3, rn까지 가면은 어떤 값이 나와. 근데 이거를 오라클한테 물어서 야 이 값 이거 맞아 하면서 끝나거든요. 폴딩 그러니까 썸책이. 그래서 썸책이 사실은 처음에는 다 더하면 0인데 결국 치환하면은 어떤 랜덤한 포인트에 이거 이밸루에이션 하면은 이 값이야로 문제가 바뀌는데 썸책으로 어떤 그렇게 된다가 하이 레벨이긴 하고 혹시 질문 여기 없으시면은 사실 거의 다 얘기는 끝났고 여기서 그래서 그 RCM과 그럼 R리벨은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보면은 RCM은 사실 우리가 익숙한 그 친구예요. 왜냐면 이거 커미트먼트 있고 원본 벡터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얘가 여기서 B에 대한
놈에 바운드 돼야 되니까 모든 f의 코에피션트들이 다 b 안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저도 이게 f 핵과 f 벡터가 어떤 차이냐라고 물어보시면 저도 굉장히 헷갈려서 이것도 이 스콥 바뀌긴 하는데 좀 더 동영암호에 대해서 알아야지 요거에 대한 매끄러운 설명이 될 것 같은데 그냥 직관적인 설명은 그 이 f의 개수가 뭐 그거다 정도로만 해주시면 되고 R 이벨은 그 이밸류에이션 하는 거 그게 추가됐다 했잖아요. 제가 이밸류에이션 했다는 거는 어떤 포인트에 뭐가 나왔는지인 거잖아요. 그래서 똑같은데 RV만 추가됐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여기에 속하는데 이 F에 R을 대입하면 V가 나와야 돼. 근데 이게 하여튼 뭐 요게 증명하는 거는 이제 그 쪼개진 친구들이 다 small b 안에 다 그러니까 remain 하고 있고 그리고 계속 이게 폴딩 하다 보면은 그 랜덤한 포인트의 v가 그 랜덤한 포인트가 이제 라운드 거칠 때마다 달라지고 이 f도 당연히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게 accumulation 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이 f랑 r이 계속 바뀌어요. fr, v가 다 계속 바뀌어. 왜냐면 당연히 f는 계속 랜덤 리니어 컴바인 될 거고 r도 매번 폴딩 할 때마다 새롭게 여기에도 한번 이밸루에이션 해봐 이게 바뀐단 말이에요. 아무튼 요 정도가 하이 레벨이고 그래서 진짜 어려워요. 어려워요. 진짜 어려웠어. 놓쳤어. 근데 이 스텝이 왜 익스펜션이라고 이름이 붙었는지는 제 이해가 잘 안 돼서. 느낌은 늘었잖아요. 보면은 커미스 릴레이션에 없는 게 생겼잖아요. RV. 근데 쟤네가 나중에 폴딩해서 쓰인다는 거죠. 네. 이거 되게 쉬워요. 아까 말했다시피 폴딩에서 랜덤 포인트를 주는데 나 뭐 랜덤 포인트 받은 것도 없는데 익스펜션 해야 되니까 0벡터에 이밸루에이션 해서 줘요. 그냥 폼만 맞춰줘요. 나중에 폴딩 할 수 있게. 이게 익스펜션이고 이제 디컴포지션에서는 이 L이 아타이 커미트먼트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원래 F를 F0 벡터, Fk-1 벡터로 쪼개. 이 이 모든 각각의 놈은 이제 캐피털 B가 아니라 스몰 b여야 되고 이제 이 R도 그게 아니 그리고 그 쪼개고 그리고 그러면 그 쪼갠 거에 대해서도 다 랜덤 리니어 그러니까 그 R을 대입을 해서 나오는 V로 쪼개요. 그러니까 커미트먼트도 쪼개고 이제 V도 쪼개. 그랬을 때 다 이거 그냥 폴딩 베리파이어 하듯이 여기서는 레인지 체크를 여기서 안 하고 그냥 더했더니 얘가 나오네 더했더니 얘가 나오네 하고 이 디컴포지션 단계에선 이제 두 개의 이밸루에이션 릴레이션을 2K의 이밸루에이션 릴레이션으로 바뀌고 근데 이 B라는 친구에서 스몰 b로 바꾸는 건 정도만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빠진 체킹이 뭐냐면 이제 이 B 정말 이 Y가 정말 B보다 작아는 지금 체킹을 안 했어. 그리고 이 FI에 대해서 R로 이밸루에이션 하면 진짜 VI가 나와? 그건 체킹을 지금 안 했거든요. 이거를 그래서 밑에서 체킹을 폴딩 때 다 해야 되는데 근데 여기까지는 보시면 알겠지만 이 아타이 커미트먼트 때문에 어려운 게 없어요. 지금은 뭐 놈 유지에 대한 얘기가 왜냐면 그러니까 익스펜션에 대해서 뭐 completeness, soundness 증명하는 게 사실 어렵지 않아요. 왜냐면 당연히 뭐 주면은 얘는 프루버가 이렇게 주면은 그리고 일단 베리파이가 검증하는 게 없네.
체킹하는 게 없으니까 컴플리트니스 당연히 만족할 거고 이제 그 이걸 줄 때 이거 좀 체킹해봐야겠다. 어떻게 논리 썸니스를 증명하는지는 그렇게 깊게는 보진 않았는데 둘 다 어렵지는 않다라고 합니다. 어렵지는 않고 이제 폴딩에서 드디어 이제 아까 바운더리를 유지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을 다 해결하는 테크닉이 다 이 폴딩 스테이지에 있는데 제가 바로 글로 넘어가기 전에 보면은 이제 여기 스트롱 샘플링 셋이라는 게 등장하고 이제 또 여기 C 스몰이라는 게 등장하고 또 C 스몰에는 이제 익스펜션 팩터라는 게 이제 존재하는데 이게 그거예요. 그래서 C 같은 거 스트롱 샘플링 셋이라고 하면은 이제 뽑았을 때 항상 인버스가 있는지, 그러니까 인버스가 항상 있는 친구들 제약된 조건으로 이제 샘플링 할 수 있게 하는 게 C고, C 스몰 같은 경우에는 익스펜션 팩터가 있잖아요. C 스몰에 있는 친구는 인버스도 당연히 있는데 얘를 아까 제가 A 더하기 알파 B를 쓸 때 알파 잘 뽑아야 한다 했잖아요. B에다가 알파를 곱했을 때 최대 C만큼밖에 증가를 안 하는 게 익스펜션 팩터. 그러니까 곱했을 때 C배만큼 최대 C배만 늘어요. 이게 밑에서도 증명할 때 쓰이는데 내가 이 로우 i를 샘플링을 C 스몰에서 했으면은 얘는 맥시멈 친구가 C밖에 안 되니까 이렇게 증명할 때 쓰여요. 그래서 결국 이 친구의 놈이 B 안에 들어왔다는 걸 증명해야 되잖아요. 그때 여기서 쓰이는 게 C 스몰이에요. 그리고 그 이제 V가 이제 스트롱 샘플링 셋에서 샘플링해서 줄 텐데 이때 해야 되는 게 아까 저희가 그 어디냐 지난 디컴포지션 때 못했던 체크들을 여기서 다 해야 되거든요. 디컴포지션 때 체킹 안 했던 게 너 FI 다 쪼갠 거 그 이밸류션 R에다가 이밸류션 하면은 VI 나오는 거 맞아? 를 체킹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 그 B 안에 들어온지. 맞아요. B 안에 들어온지도 다 체킹을 해야 한단 말이죠. 그거를 이제 2단계에서 썸체크로 할 테고 썸체크를 다 하다 보면은 어떤 그 하나씩 샘플링 하다 보니까 마지막으로 또 이밸루에이션 포인트 R 아웃풋 RIRO인데 RO에 대해서 또 벡터가 또 나올 텐데 이러면은 S가 맞는지에 대해서 또 오라클 액세스를 하면서 이제 체킹을 할 테고 그리고 이거에 대한 최종 합 이 RO가 또 여기 또 쭉 이 샘플링한 게 여기 쭉 올 거고 이 VO는 얘를 만족하는 친구가 될 텐데 이거는 뭐 S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S에 대한 친구가 오는 거고 YO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아까 각 커미트먼트 2K의 친구가 있는 걸 이제 하나로 줄여야 되잖아요. 그때 또 쓰이는 랜덤 리니 컨비네이션을 쓸 텐데 그때 로우 i를 이용해서 다 합쳐서 새롭게 폴딩해서 아까 2K의 인풋에서 하나의 아웃풋으로 만드는 역할을 이 폴딩 단계에서 합니다.
그리고 그때 다시 한번 여기서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그러니까 결국 폴딩을 하면은 랜덤 리니어 컴비네이션 할 텐데 어떤 밸류 v가 어떤 랜덤한 밸류 r에 곱해져서 rv가 나올 텐데 이게 리밋을 넣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때 쓰이는 테크닉이 두 개인데 v를 컨트롤할 텐데 v는 이제 디컴포지션 스텝에서 이제 b가 그 좀 스몰 b 안에 있게 하는 테크닉을 쓸 거고 r을 또 컨트롤할 텐데 r은 어떤 c 스몰이라는 셋에서 샘플링 하게 하면서 이걸 곱했을 때 익스펜션 팩터를 보다 넘지 않게끔 하는 테크닉을 쓰는 게 하는 거고 또 다른 하나는 그 두 개에 대한 릴레이션을 앞전에서 안 했단 말이에요. 하나가 그 각각의 놈 그러니까 각 코에피션트들이 B 안에 있는지에 대해서 디컴포지션 스텝에서 안 했고 그리고 EK 그러니까 이것도 좀 바꿔야 되겠네. 그 FI가 쪼개졌는데 그거에 대한 R에 대해서 다 이밸루에이션 했는 그 VI가 진짜 그 이밸루에이션 맞는지도 체킹을 디컴포지션 스텝에서 안 했고 이제 그거를 여기서 함과 동시에 새롭게 EKR evaluation을 하나의 R evaluation으로 만든 작업을 이제 2단계에서 해야 되고 처음 두 개는 이제 썸책으로 풀 거고 이제 파이널 컴프레션은 GK에서 흔히 쓰는 또 랜덤 리니어 컴비네이션으로 풀 거고 이렇게 해도 이제 놈이 이 범위 안에 든 거는 여기서 증명을 하고 있고 3번이 2번 할 때 쓰여요? 3번이 2번 할 때 쓰이나요? 2번 할 때요? 아니요. 이거 3번은 왜 하는 거예요? 3번요? 폴딩을 해야 되니까. 결국 폴딩 그러니까 두 개 원래 R eval과 R com으로 원래 R eval 하나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그냥 EK개를 내버리면은 디컴포지션 때 늘어났으니까 늘어났는데 이걸 줄여야 되는데 오히려 늘려놨으니까 줄여. 그리고 그러면 3번 할 때도 똑같이 시스몰에서 뽑아요? 아니요 이제 그럴 필요가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죠. 한번 또 더블 체크를 해볼까요? 네, C 스몰에서 뽑네요. 여기 보면 그래서 근데 사실 이 페이퍼에서는 두 가지가 더 있긴 한데 그거는 안 다뤘고 하나가 이제 이게 스몰 필드를 써야 되잖아요. 이 결국 프라이에서는 스몰 필드를 써야 되는데 이 RQ에서 Q가 굉장히 큰 숫자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쓸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도 하는데 뭐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하자면은 우리가 딥은 아니고 그 우리가 프라이에서도 딥이랑 연관될 수도 있고 그 저희가 시큐리티 레벨을 올려 확장체 쓰잖아요. 128비트를 노리기 위해서 32비트짜리의 베이비 베어의 퀄틱 익스텐션 필드를 쓰듯이 그렇게 쓰면 된다라고 소개되어 있고 그렇게 해서 할 수 있고 그리고 요 릴레이션은 저희가 위에 그림 3에 있는 더 위에 있구나. 이 X와 W에 대한 이 릴레이션은 사실 R1CS인지 이게 에어를 만족하는 친구인지 플렁크를 만족하는 친구인지에 대해서는 이제 한 번도 안 다루고 그냥 막 이런 거 있으면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아리스메타이제이션 쓸지에 대한 얘기가 지금 없거든요. 근데 이제 CCS라는 게 하이퍼노바에서 쓰이는 이제 그 릴레이션이 있는데 그거를 쓰겠다라고 하고 이제 그걸로
익스펜션 단계를 조금 모디파이해서 하이퍼노바의 CCS를 서포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데 이제 프로토스타는 그게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저는 일단은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 퉁쳤는데 그 이유는 프로토스타에서는 그 둘 다 프로토스타나 하이퍼노바나 둘 다 그 하이 디그리 컨스트레인트를 하이 디그리 폴리노미얼을 억셉하는 이제 폴딩 스की인데 하이퍼노바는 리니어라이제이션이라는 테크닉을 쓰고 프로토스타는 랜덤 리니어 컴비네이션이라는 친구를 쓰는데 이 랜덤 리니어 컴비네이션이 놈을 또 잘 안 뽑으면 늘릴 수 있는 친구여서 프로토스타는 오픈 퀘스천으로 남겨놨다라고 적혀 있었고 이 정도 더 있는데 이거는 다루지는 않았고 어렵기도 해서 다루지는 않았고 라티스 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의는 이제 라티스 베이스드 크립토그래피를 처음으로 푸딩스키에 적용한 친구고 그래서 스타크에 포딩 스킴을 넣을 수 있는 길을 닦아놓은 게 약간 기여 포인트고 GK 서밋 10이랑 데프콘에는 이제 모바라는 친구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그 말을 하긴 해요. 일단은 노바의 변형이기 때문에 CCS가 타겟 아리스메타이제이션이 아니에요. 노바가 타겟이고 그리고 썸책이 비싸다라고 하거든요. 포딩 프루프, 포딩 베리파이 할 때 썸책을 안 쓰고 풀고 싶어요. 하여튼 그리고 또 하나 세 번째 기여가 이제 여기 이 라티스 폴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아타이 커미트먼트를 쓸 때 그 위트니스 그 커미트먼트 그 친구가 아마 CCS를 쓰면서 아마 생기는 문제 같은데 그 로우 디그리 익스텐션을 거치고 난 뒤에 친구가 위트니스로 얘기를 하는데 모바에서는 이 로우 디그리 익스텐션 거치기 전에 친구를 폴딩의 대상으로 하는 게 약간 기여 포인트 같아요. 세 가지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나는 노바 스타일, 하이퍼노바 CCS가 노바 스타일 디그리 2짜리. 두 번째는 썸책을 안 쓰는 게 기여고 세 번째는 그 로우 디그리 익스텐션 전에 바로 폴딩을 적용시킬 수 있게 만들어서 퍼포먼스 향상이 있었는 게 모바의 기여 포인트 같고 이거는 이제 영상과 모바가 인터넷에 검색할 수 있는 모바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 페이퍼가 제대로 퍼블리시 되면은 그때 한번 다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혹시 마지막으로 질문 있을까요? 그러면 라티스 폴드의 뭔가 메인 모티베이션은 일립틱 커브 기반의 폴딩들의 컨텀 리지스턴스가 없어서 그러니까 메인 포인트인가요? 그래서 인트로덕션 더 추가를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세 가지 이상인 것 같아요. 두 번째는 폴딩 베리파이 할 때 논네이티브 아리스메틱 쓰는 것도 풀고자 하는 거고 세 번째는 라지 필드 사이즈 쓰는 것도 일립틱 커브 작은 프라임 필드의 일립틱 커브는 절대 128비트 보안을 만족할 수 없어서 그게 약간 풀고자 하는 문제. 두 번째 말씀하신 게 노바 계열이나 이쪽은 폴딩 베리파이 할 때 논네이티브 필드 아리스메틱 쓰는데 얘는 안 쓴다? 얘는 썸책 쓰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인식하기로는 이게 동치인지는 모르겠는데 보통 또 말하는 게 그룹 오퍼레이션이 필드 오퍼레이션보다 비싸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근데 뭐 일릭틱 커브는 포인트는 그룹이니까 뭐 그런 입장에서 뭐 동치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말을 하긴 해요. 이상 녹화를 마칠게요.